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세 가지 실존과 자유 문제,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실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몸, 마음, 영혼,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실존이 있는데요. 몸이 속하는 실존을 우리가 2차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땅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땅에 의지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요. 사람은 땅을 딛고 서 있잖아요. 의존하죠. 이 평면이 뭐예요? 평면이 바로 2차원이죠. 예, 이거 사람입니다. 자, 눈 있고요. 자, 좀 더 크게 그려봅시다. 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있고요. 자, 다리가 있고. 유치한 그림이지만은 그냥 이해하십시오. 사람은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 누구도 중력에 의존하죠. 중력. 땅의 힘. 이거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몸 자체는 2차원적이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십시오. 몸은 2차원적이고, 2차원은 뭐예요? 평면이잖아요. 점, 선, 면,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공간. 그렇죠. 점선, 요거를 1차원이라 하면은 1차원. 면을 2차원. 공간을 3차원. 그 다음에 4차원은 뭐냐면 이게 해체되는 거예요. 공간이 해체된 거. 4차원은 공간이 해체. 공간이 해체된 상태. 그걸 4차원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은 2차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같은 시간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나는 저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나는 한 장소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부자유스럽게 만들거든요. 몸만 있고 뇌가 없고 마음이 없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과 뇌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2차원에 구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은 머리가 있습니다. 자, 머리가. 자, 여기, 자, 머리죠. 뇌, 머리.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는 마음. 요거는 어떤 차원에 속했냐 하면 3차원에 속해 있는데 3차원. 3차원은 공간이거든요. 요 자체가 지금 공간에, 보세요. 공간에 떠 있잖아요. 그럴 때 3차원은 마음 중심일 때, 마음은 3차원. 3차원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은, 예, 요렇게 이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 안에 있다. 예. 여기에 자기가 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 때, 과학자들이 조사한 신비체험 그 연구 사례에서 인간 뇌에는 하나는 공간 인식하는
뇌세포가 뭉쳐져 있고, 이 후 두정엽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 센서, 자기 바디 센서에 대한 그 신경이 뭉쳐져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공간에 있다, 이런 인식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식이 꺼지지 않는 한요, 계속됩니다. 24시간. 예. 혹시 수술하느라고 마취돼가지고 의식이 끊어지면 그게 사라지지, 그 이후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행위의 출발점이 그거부터 하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이게 인식이 안 되면은 거기에 불안이 있으면은 인간은 그 다음 행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차원은 항상 공간인식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마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공간인식인데요. 공간을 중심으로 한대요. 네. 그런데 사람에게 마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있다고, 영혼. 영혼과 마음의 차이점. 예. 예, 그거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면 좀 복잡한데, 일단 요 이야기하고 차후에 이야기합시다. 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4차원에 들어갈 때 가야만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4차원인데, 4차원은 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공간이 해체됐으니까. 이 공간을 해체하는 방법은 가운데를 치면 된다고 그랬죠. 2차원은 땅이니까 땅에 나의 영역 하는 거 있죠. 땅은 전 땅을 내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땅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중에서 내 땅은 나의 영역은 다른 사람의 영역과 마주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세면은 내 땅을 빼앗길 수도 있죠.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고 또 서로 관계를 좋게 지내고 그러면서 나를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2차원은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3차원 마음은 어디에 의존하냐면은 중심에 의존하고 있어요. 공간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공간 자체가 마치 홀로그램 같아요. 홀로그램이 뭐예요? 이래 투사하자, 빛을 투사해가지고 허공에 물체를 만들어내는 게 홀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 뇌 속에서 공간 인식하는 뇌 신경세포에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 관한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 안에 있다. 그다음 한쪽에서는 바디에 대한 센스를 가지고 내 바디의 육체에 대해서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두 개를 접목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인식이 돼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은 항상 공간에 있고요. 공간은 누구 중심으로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야 안심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군가 나를 눈을 감겨가지고 낯선 잠을 재웠다. 수면제를 먹여가 나를 데리고 가지고 낯선 공간 안에 잡아넣었다. 그래서 거기에 눈을 떴는데 보니까 낯설어. 여기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공간 인식은 되지만 내가 불안하죠. 불안하면 공간이, 낯선 공간에서는 인간은 그 공간 자체가, 이거는 오지만은, 물론 바디 센스도 오지만은, 안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거기는 내가 저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뚝 끊겨버렸죠. 요건 이제 시간 문제에 속하는데, 그러므로 공간을 항상 내가 나로 하여금 투사돼서 있는 하나의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영역이고, 공간은. 그래서 왜 어느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낯선 집이야. 남이 살던 집에 들어갔어. 살던 사람의 체취가 여기저기 묻어 있어요. 그럼 들어가면은 깨림직하고 낯설어요. 마음이 안심이 안 돼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청소잖아요. 이전에 살았던 사람의 흔적을 싹 없애고 내가 썰고 닦고 해가지고 하는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공간을 내가 나의 영역으로 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죠. 그래야 비로소 안심이 되죠. 그래서 공간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요. 내가 떠나버리면 거기에 공간이 물리적 공간에 있어도 실제로 심리적, 마음적 공간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으면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빈집에 들어갈 때 공간은 있죠. 그런데 왜 깨름직할까요? 사람이 살다 간 집에는 그냥 들어가서 혼자 자기 쉽지 않아요. 그 공간은 어떤 그 이전에 살았는 사람의 어떤 이 중심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기운들은 이것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깨름직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내가 있어야만 앞, 뒤, 좌우, 상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그렇게 해서 3차원적인 것은 공간이고 이거는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실존은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은 영과 혼 두 개 붙은 말인데요. 실제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자, 일단은 요거부터 설명합니다. 4차원은 여기서 중심에서 나를 치워버립니다. 나를 치워버리면은 이 공간은 해체됩니다. 설령 건물이 있다 해도 해체가 돼요. 그 사람이 떠나면은 공간이 해체돼요. 그러면 저건 낯설고 인간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는 어떤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방과 감옥의 차이. 같은 공간인데 방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서빙하는 거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감옥은 어때요? 네 개의 벽이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 개의 공간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는 내가 있고 나를 중심으로 한 거고 하나는 공간에다 나를 집어넣는 거고 전혀 달라요.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은 공간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감옥으로 갇혀 있게 되는 거고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공간에 구속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쳐버리면은 공간 인식 자체가 사라져요. 우리 어떤 큰 쇼크를 당했을 때 내가 집에 있고 이랬지만 집에 평소에 편안하고 안온한 나의 터가 황량하게 변해버리죠. 색깔이 바래버리고 빛이 바래버리고 내가 충격을 받으면 공간이 사라진다. 공간과 나는 항상 같다는 거예요. 마음 차원에서 3차원에서 그렇다면 마음 차원에서 그렇다. 몸은 안 그렇죠. 몸에는 공간이라는 건 없지만은 터는 있어요. 터는 몸에는 공간이라는 인식은 없습니다. 터가 있죠. 그 영혼은 이게 사라지면은 자 내가 사라지면 이게 사라져요. 이리 사라지면 뭐야? 텅 비어있는 막연한 막막한 무한한 텅 빔. 무의미하고 막막하고 막연하고 아무것도 잡혀 없고 주변에 보이는 대상도 없는 이런 차원의 경험을 공이라고 그러죠. 병적으로 이야기하면 공황정세라는 게 바로 3차원이 무너지면서 4차원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그 공포 두려움이거든요. 그걸 누가 느끼냐? 영혼이 느껴요. 영혼 차원에 들어간 거단 말이에요. 영혼 차원. 자, 이때는 영혼 차원에서는 영혼은 무엇에 의존하느냐 하면 영혼은 법에 의존합니다. 법이나 지혜에 의존해요.
법하면 이제 진리를 이야기하죠. 불법하면은 부처님의 지혜, 진리라고 얘기하고, 율법하면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준 인간이 율법을 따라 살면 너희가 안심한다. 외부로부터 오는 너도 모르게 당하는 어떤 불길함, 불안함, 미지의 불안함 이런 것부터 보호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너를 지킬 수 있다. 이거죠. 예. 이때 영혼이 경험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사실은. 죽음의 공포인데 그거부터 보호하는데 이전에는 3차원의 공간이 보호해줬다면 4차원에서는 법이나 지혜가 보존해집니다. 그래서 법과 지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4차원에 들어가게 되면요. 성경의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명상서적을 읽든지 하면서 인간의 그 공허함이죠. 공허함을 달래잖아요. 예, 바로 4차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실존은 세 가지 차원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실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 문제, 해방 문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해방이라고 하고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식으로 얘기하면 구원 문제예요.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는 구원, 이런 구원 문제, 자유 문제는 구원 문제고 불교식으로 하면 해탈, 열반. 이거 뭐예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죠.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결국 자유 문제다. 이 자유 문제는 뭐냐면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자, 그럼 어디에 구속되어 있느냐? 차원에 구속되어 있다. 마음은 2차원에 구속되어 있죠. 몸. 영혼은 몸과 마음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되어 있다는 걸 잘 표현하는 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인간이 원래는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은 원래는 인간은 4차원에서 영혼이 여기서 법과 질서를 언더스탠딩 하는, 언더스탠딩 하는 기능이 하나 있었답니다. 기능. 그거를 누스. 이 누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누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영혼이 가진 기능 중에서 영어로 하면 intelligence. 이러죠? CL인가? 예, intelligence. 보통 우리는 지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기능이 있어요. 요 기능이 있는데, 보통 인간이 영혼이 3차원으로 떨어지고 2차원으로 내려오면서 이 기능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잃기 때문에 인간이 4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4차원이 어떤 공간이냐? 플라톤에 의하면 이데아의 공간입니다. 이데아의 공간에서 이데아를 관상하려면은 관상하는 거죠. 요 지성은 관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상. 요걸 하려면 요게 살아나야 돼요. 요 기능이 살아나야 돼요. 누스, 지성이 살아나야 돼요. 지성을 살아나야 여기서 법과 지혜를 음미할 수 있는데 이 지성이 뭐냐 하면 요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성은 알아듣는 능력입니다. 알아들음. 뭘 의식하죠, 우리가. 의식하면, 저게 뭐지? 라고 질문하는 건 뭐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잖아요. 의식하는 동시에, 저게 뭐다 하는 인식이 따라오는 것은 의식하는 능력과
보통 우리 알아차림과 알아들음이 달라요. 알아차림, 그 알아들음은 다른 능력이에요. 알아차림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윗바사나 알아차리는 능력. 알아들음의 능력은 알아차린 것을 곧바로 그게 뭐다는 걸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능은 전혀 달라요. 요거는요, 알아차림은 윗바사나를 하지만 알아들음은 동양에서는 반드시 삼매에서만 가능해요. 삼매. 저절로 그게 무엇이다는 알아듣는데 알아들음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무오류성. 요거는 삼매에서 가능하니까 결국은 지성은 뭐가 통하냐 하면 삼매 안에서 일어나는 알아듣는 능력.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삼매와 통합니다. 그래서 누스는 삼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매. 이게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냥 지성하니까 뭐 지적인 지성인 하니까 지성인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지성인은 지식인이지 지성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거 보통 지식인. 학문을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거 그거는 지식인이고 지성이라는 것은 삼매이든 명상가. 그래서 보자마자 즉시 그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음미하면서 계속 알아들음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기능. 그게 누스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영혼이 이제 법과 시를 음미, 컨템플레이션, 관상한다고 해요. 관상. 관상하는 거. 관상할 수 있는데, 예, 요게 중요합니다. 관상하는 기능입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의 교육은 관상하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이에요.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것은 소경에게다가 시각을 주입하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는데 시각을 자꾸 줘봤자 뭐합니까? 헛된 일이죠. 그러니까 암기하는 지식을 자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런 만큼 헛된 일이라는 거죠. 참된 교육은 뭐냐? 인간이 자신이 잃어버린 이 기능, 지성의 기능을 되찾아줘서 되찾게 하는 것. 해서 법과 지혜를 관상하도록 만드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교육은 결국은 관상하는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처럼 자, 2차원, 3차원, 4차원에서는 이제 4차원에서는 공에서는 법과 지혜가 있는데 요게 감춰져 있다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법과 지혜를 누스를 회복해 가지고 법과 지혜에 대한 관상 내지 관조. 지관, 불교에서 지관 이렇게 하잖아요. 관한다는 거예요. 예, 관조 내지 관상하는 거. 요까지 할 수 있어요. 요걸 명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상은 4차원 공에 들어가서 거기서 법과 지혜를 관조하는 건데 여기서 이 누스라는 기능이 나와야 돼요. 발견돼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누스라는 기능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들어갈 때 공간이 무너지고 공체험할 때 여기서 영혼이 당황하거든요. 공포에 질리고 당황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존하던 그것이 세계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때도 당황하지 않도록 인간을 영혼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안에서 공을 여행할 거 아닙니까? 소위 우리가 공을 우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 여행하려고 하면 그냥 맨몸으로 가면 됩니까? 아마 질려버릴 걸요. 두려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대상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한한 어둠을 경험하면 공포에 질릴 겁니다.
그래서 뭘 타고 가나요? 우주선 타고 가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그 안에서 우주를 경험하죠. 마찬가지로 공을 경험할 때는 공 안에 있는 우리의 누스 기능이 있지만 이거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취해야 되는데 안전을 곧 취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명상에서 나오는 평정이라는 겁니다. 평정. 평정. 마음이 안심한다는 거예요. 고요하고 어떤 데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 예, 평정한, 이게 필요한데요. 이 평정을 불교에서는 뭐라 했냐 하면 우백가라고 해서 우백가. 우백가라고 얘기했고요. 서양 영성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서양 신비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아페테이아. 아페테이아. 평정. 요거는 우백가, 요거는 둘 다 평정이 같아요. 요거를 형성해야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요게 있어야만 공에 들어갈 수 있고, 공에 들어가야만 누수가 발휘가 돼요. 잊혀진 기능이 발휘가 된다. 요 평정을 얻어야 된다. 이게 관상하는 방법이에요. 평정을 얻고, 그 다음에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들어가서 공에서 법과 지혜를 관조하면서 누수가 개발돼요. 평정을 얻기 위해서 이제 불교에서 또 하나 더 앞에 하는 게 있죠. 사띠. 사띠를 발견해가지고 평정까지 가죠. 요걸 4단계로 구분했잖아요. 그게 뭐죠? 색계사선정이라고. 1선정, 사띠 발견. 4선정, 평정. 평정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하게 이 안에 들어가도 흔들림 없이 자기가 머물 수 있을 만큼 머물고 나온다. 그런데 평정까지 안 가면은 들어가도 어느 정도 되면은 의식이 빨리 나가자고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나와버린다. 자기가 머물 수 있을 만큼 머물 수 없다. 이 차이예요. 사띠가 발견되고 요게 이제 1선정이고 2선정부터 이제 여기 들어가 여행합니다. 2선정부터. 3선정, 4선정인데 4선정까지 가면 완전하게 들어가서 자기가 영혼이 이 안에서 머물 수 있을 만큼 머물러 나오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법과 지혜에 대한 공부를 계속 머물 수 있겠죠? 머물 때 그때 누수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발휘가 된다. 그래서 누수를 회복한다. 인간 안에 있는, 즉, 삼매 안에서 알아차리는, 의식된 것을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의식과 인식이 그때 동시에 성립되죠. 알아차림과 알아들음. 이게 동시성이에요. 동시적으로요. 삼매에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알아차리면, 알아듣는. 저절로 알아지고요. 저절로 알아지고. 인간 노력이 거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 이제 하려면 이제 바로 이 기능, 삼매 안에서 이것을 발휘하는 기능을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누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 내가 한번 이걸 이야기해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잠시 그 부분을 봅시다. 영혼이 진리와 실상이 비추는 대상 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자, 영혼이 평정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안에서 진리와 실상을 비추는 대상 위에 시선을 고정하고 머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은 이해력과 지식을 가지게 되고 분명한 지성을 소유한다.
누스를 소유할 때까지 이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머물 수 있는 능력이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아베테이아, 우베카 이 상태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머문다. 아잔차 그 스님 자서전에 보면 그 다룰 때 그런 이야기했죠. 마지막에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한 만큼 거기에 머물다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걸 이해하면은 4차원에서 인간의 구원 문제, 자유 문제는 자 여기에서 법과 지혜를 깨우치는 누스가 능력을 해방할 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몸의 차원에서의 묶임은 마음으로 해결돼요. 마음으로 해결되는데 마음으로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죠, 사실은. 또 마음의 문제는 4차원에서 해결돼요. 차원이 그렇습니다. 2차원과 3차원의 그 차이 지는 게 중에서 그걸 잘 표현한 노래가 있죠. 탐 존스의 그린 그래스 홈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죄수예요. 죄수가 감방에 있다가 잠시 사형수인데 졸았어요. 조는 동안에 꿈을 꾸었어. 이 죄수는 2차원에 묶여 있어요. 자기 마음은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가 없어요. 몸에다가 구속을 시켜놨기 때문에 2차원에 묶여 있죠. 자기 방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거기 잠시 잘 때 마음은 떠나버렸죠. 2차원을 떠났다고요. 3차원의 세계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고향에 대해서 기차에서 내리니까 옛 고향은 그대로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는 나를 향해서 반갑다고 팔을 벌리면서 달려가 깨안아주고 그다음 저쪽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메리가 나를 보기 위해서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고 둘러보니까 집은 옛집이지만 그대로 비록 페인트 칠은 좀 뺏겨져 있고 낡았지만은 옛 모습 그대로고 이 평화스러운 것, 이 고향의 이 푸른 잔디 이거를 터치하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라고 생각하다 잠이 딱 깼어요. 그래 보니까 사방은 낯선 그레이 회색빛 사방은 벽이 있고 나는 그 안에 갇혀있는 현실이고 내 앞에는 간수가 있고 또 한쪽에는 슬픈 표정을 한 신부가 서 있더라. 그건 뭐예요? 사형수가 사형 집행당한 직전이라는 얘기죠. 바로 2차원, 3차원으로 이렇게. 물론 이 노래는 마지막에는 끌려가면서 그래 내가 죽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내가 놀던 오크 나무 아래에 내가 거기 묻히겠고 역시 죽었지만 내 고향 사람들을 만나겠지 하는 이제 하나의 3차원이 무너지는 공간이죠.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지만은 미래에 투사하는 거죠. 지금은 없지만은 장차는 내일이면은 나는 고향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왜? 육신을 벗고 가서 만나니까. 그 이야기는 거기 보면은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잘 표현되어 있죠. 다만 그 3차원적 인간이지만 2차원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끊임없이 2차원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3차원에서는 그런데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잘 가려 하지 않아요. 인간이. 불행한 경우에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너지는 체험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무너지는 체험은 어떤 체험인가요? 인생에서 좌절 겪는 거예요. 실패 겪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낙방했다든지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든지 시련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정말 낙담해서
내 삶에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걸 다 상실해 버릴 때. 이럴 때 사람은 공간이 무너지고 4차원을 경험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4차원을 경험하게 되고요. 다만 그들은 이런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은 당황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게 정신적, 심리적 증상, 병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이런 교육이 돼 있다면은 이 차원에 들어가서 평정한 마음,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겪게 되고 여기서 법과 지혜 공부로 넘어가서 자기 안에 있는 감춰져 있던 새로운 능력, 지성이 깨우쳐져 가지고 법과 지혜를 지와 함께 그걸 연구하고 음미하고 공부하는 그런 명상가로의 삶이 펼쳐지겠죠. 자, 여기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실존과 요 자유 문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거 봅시다. 관계에서 인간이 세 가지 실존에서 자유 문제를 넘어갈 때는 자유롭게 되려면 이 차원을 벗어나야 돼요. 2차원도 벗어나고 3차원도 벗어나고 4차원도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삶에서 인간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삶이 그렇게 조장이 된다고요. 벗어나도록. 그래서 장소로부터 떠돌이가 되는 신세. 내 집, 내 가족, 이걸로부터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떠돌이가 되든지, 가령 뭐 이런 경우죠. 전쟁이 났다. 그래서 가족이 떠돌이가 됐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는 불행한 일이죠. 네. 그렇지만은 자유 문제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 눌러붙어 있는 한은 구속된 거지 자유로운 건 아니라고요. 네. 그 다음에는 3차원에서 자유롭게 되려면은 중심이 무너지는 체험을 해야 된다. 실패와 좌절을 겪는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중심적인 이 공의 세계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 차원에서 이제 법과 지혜를 이렇게 보통 만나는 차원을 끝나는데 여기 한 차원이 더 있어요. 공으로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건데요. 성경에도 이런 차원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들어서 이 차원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도록 도와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